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 기간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져도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880여 명이 선거사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과거보다 금품 선거는 줄어들고 흑색 선전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총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려 하거나 자신의 지지율을 10%포인트나 올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하기도 하고 특정 후보가 고액 후원금을 걷어들인다고 비방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상대 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880명,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로 320명이 붙잡혔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139명,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1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예비 후보자가 220여 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당 활동인은 53명, 선거 사무 관계자 38명, 가족이나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품 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다 적발된 인원은 19대 224명에서 올해 139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흑색 선전 등은 19대 150여 명에서 20대 320여 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품 선거와 흑색 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경찰은 다음 달 23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안매장된 안모양 사건과 관련해 친모 한모 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으며 계부인 안모 씨도 폭행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안 양이 친모의 학대로 숨졌고 계부 안 씨는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씨의 유서를 토대로 안 씨를 추궁한 결과 안 씨도 딸 폭행에 한두 차례 가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안 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묻었다는 계부 안 씨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시신 수색보다 주변 수사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또 가사재판에서 아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인천 11살 딸 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미라 상태 여중생 시신의 원영이 사망 사건까지 범행 발생 장소와 동기, 내용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부모의 학대에서 비극이 시작됐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금 신경 어떠십니까? 아는 사람인 거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 내몰릴 만큼 부모의 가혹한 학대에도 아이들은 친권의 덫에 갇혀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25년 만에 현행 가사소송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강화된 법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던 학대 부모의 친권 상실을 피해 자녀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가사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이혼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절벽, 모두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문제를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이미 벌어지기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는 노인 수가 유소년 수를 넘어서고 오는 2040년이 되면 우리 국민 절반은 52세를 넘을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만 해도 1% 선이던 것이 지난해 0.38%까지 떨어졌는데 해마다 줄어 2031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 연령 구조 측면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1990년에는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65살 이상 인구의 5배였는데 올해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고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2배가 될 전망. 국민들을 연령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인 나이도 2000년 31살에서 재작년 40살을 넘었고 2040년에는 52살을 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령 인구는 지난해 17.9명에서 2030년 38.6명, 2060년에는 80.6명이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추산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1990년 연 40만 건이던 결혼은 재작년 30만 건 선으로 떨어졌고 첫 결혼 나이는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상승했습니다. 출산이 줄다 보니 초등학교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2000년만 해도 29명 선이었는데 지난해는 14.9명,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점점 늙어가며 인구 절벽 앞으로 떠밀리는 한국. 추락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브뤼셀 공항 폭탄 테러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이 테러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오늘 오전 13개 상주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협의회를 열고 공항 안팎의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00명 규모의 특수경비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화장실과 휴지통 등 폭발물을 숨기기 쉬운 장소를 면밀히 감시하며 승객뿐 아니라 공항 근무자에 대한 신원 확인도 철저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등급은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5단계 중 3번째인 주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이번 하루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어제 오전 이 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한 지카 바이러스 40대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거의 완치된 상태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 회복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한국인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가 귀국 이후에 헌혈을 하지 않았고 모기에 물리지도 않았다며 모기 활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서 모기, 모기에서 사람 경로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생활한 가족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유사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SNS에 올라온 맛집 후기를 보고서 직접 한 번씩은 찾아가 본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포털 사이트에 동네 맛집 검색 시에 상위 페이지에 나오도록 해주겠다면서 음식점 주인들을 속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SNS로 입소문을 타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늘면서 이를 악용해 전국 음식점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15,000~16,000원만 내면 유명 포털 사이트 맛집 검색 시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해주겠다고 업주들을 속였습니다. 블로그 작업 온 거를 어떻게든 이제 첫 페이지에 띄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걸 관리하는 거를 이제 돈 주고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연락이 많이 와요. 뭐 가게
그 홍보할 수 있는 블로그를 자기들이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파워블로거의 맛집 게시물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만든 홍보물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이트에 형식적인 게시물을 한 차례 올린 것 외에는 음식점 블로그 개설 등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 노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전당지 등 전통의 광고물보다 검색 시 노출 순위나 블로그 리뷰, SNS 입소문을 신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해주겠다는 전문적인 광고업체 대행업체들도 많고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56살 A씨를 구속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핵심 시설인 호텔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해석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우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입니다. 이 시설은 30년 전 지어져 시설이 낙후됐고 요트 계류장은 비좁은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낡은 계류장을 개선하고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지어 30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만료일에 호텔 위치를 바꾸겠다고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부산시가 반려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핵심 시설인 호텔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 시행자 쪽에서 절차적인 문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마리나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 추진 비용만 100억 원 이상 투입한 민간 사업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른바 학교 앞 호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이 결국 좌초되면서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조정호입니다.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농촌 생활 환경을 만들자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전북 순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주민과 함께 마을 주변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꽃과 묘목을 심어 경관을 조성하는 활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해온 농촌마을 환경 정화 활동과 행정자치부의 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올해부터는 연중 생활환경 개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참석자들은 행사 후 인근 마을에서 폐비닐을 걷어내고 빈 땅에 텃밭을 만들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교덕 현 은행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이번 연임 성공으로 손 은행장은 1년 동안 경남은행을 더 이끌게 됩니다. 손 은행장은 지난 2년 동안 경남은행을 이끌면서 목표한 경영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경영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특히 BNK 금융계열사로 편입한 이후에 첫 은행장으로서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오래 타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은 자전거 안장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장은 특허 출원됐고 자전거 회사와 사업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로 매일 10여 킬로미터를 통학하는 창녕이는 남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면서 엉덩이가 심하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공고생인 창영이는 오래 타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은 자전거를 개발하기로 하고 친구들과 연구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도면을 직접 설계하고 기계로 플라스틱과 쇠, 스펀지를 깎아 안장을 만들기를 수십 차례. 결국 안장의 너비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일명 엉덩이에게 미소를 주는 안장을 개발했습니다. 안장을 만들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설계, 밀링, 용접 등의 기술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개발한 안장을 자전거에 얹혀 1000km나 주행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닿는 면적이 적어서 오래 타도 아프지 않아요. 안장은 교육부와 특허청이 주최한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특허도 출원했으며 사업화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안장을 국내 회사와 기술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수원시는 학생들이 개발한 안장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시민 공용 자전거로 구입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은 그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에만 몰입돼서 정작 세계유산과 인근 관리는 소홀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륵사지는 상근 관리 인력이 없고 왕곡리 유적은 유적을 관리하는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익산시가 전담 부서를 마련했지만 매일 아침 현장을 둘러보는 선에 그치고 있어서 상시 감시 인원이나 또는 상설 CCTV 감시 기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남신문입니다. 경남에서 매년 생산되는 수돗물 중 도민들이 70일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이 땅 속으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생산한 수돗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도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달하지만 관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상수도 누수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상수도 누수율로 인해 도내 상수도 유수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상수도 관로 고축률은 지난 2014년 기준 도내 전체 수도관의 72.2%가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끝으로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대구 경북권 인재에 대한 채용과 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저조한 데에는 유명무실한 지역 인재 채용 기준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2014년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전체의 35%로 할당을 했지만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부의 지역 인재 채용 지침 35%를 비수도권 25%와 대구 경북 10%로 나눈 데 이어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 신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역 인재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지만 채용한 지역 인재 중에 87%가 단기 계약직이어서 생색만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